일반 물리 2 1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뒷부분에 배운 게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데, 인덕턴스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생각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회로가 있을 때 그 하나의 회로가에서 만약에 커런트의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EMF가 인듀스가 되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인듀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얘가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스템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얘가 여기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두 번째 회로에 생기는 양을 파이 2라고 하고요. 그 비례 관계를 우리가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상호 인덕턴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뒷부분에 했던 것들이 뮤추얼 인덕턴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induced 되는,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순전히 geometric quantity,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구조에만 의존하는 그런 양이고요. 예를 들면 이 회로가 뭐 쇠로 되어 있느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고무줄로 되어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일렉트로매그네틱 프로퍼티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번 회로가 2번에 미치는 인덕턴스나 2번 회로가 1번에 미치는 인덕턴스나 동일하다는 거고요. 이걸 여기서는 증명은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레노이드하고 하나의 루프하고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계산을 한번 해봤죠.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뮤추얼 인덕턴스도 중요하지만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회로가 있으면, 셀프 인덕턴스,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데 얘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주위에 기전력이 생기죠. dt분의 di가 0이 아니면은 회로 주변에 이 어떤 플럭스가 생기는데, 매그네틱 필드가, 이것도 0이 아니게 되고요. 근데 얘가 사실 뭐랑 같으냐면은 마이너스의 기전력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전력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럼 다른 말로 마이너스의 기전력.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전력이 생기니까 이 기전력이 다시 회로에 회로 자신에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상 많이 봐요, 사실은. 코드를 갑자기 뺀다든지 하면 스파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인데,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정의는, 여기에 이제 이 커런트가 흐르면 이 커런트에 의해서 이제 어떤 플럭스가 생길 텐데,
뭐 색으로 할까요? 여기 이제 플럭스가 생기죠. 플럭스가 이렇게 이제 생길 텐데 이렇게 생기겠죠. 커런트에서. 이 플럭스의 변화가 결국은 다시 기전력이 되고요. 자, 이 플럭스하고 커런트의 관계가 결국은 셀프 인덕턴스가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뮤추얼 인덕턴스에서 위에서 Fi2가 M의 I1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경우는 이 같은 시스템이죠.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셀프 인덕턴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문자로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Y는 Li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전류의 변화가 주변에 플럭스의 변화를 주고 그 플럭스의 변화가 그 회로 자체에 다시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을 셀프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례상수를 또 셀프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코일이 이거 대표적인 건데 코일을 우리가 인덕터로 많이 쓰게 되죠. 인덕터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긴 그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코일을 일정하게 감아놓은 걸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self inductance of a long solenoid. 얘를 충분히 길게 잡으면은 이 안에 자기장이 일정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였잖아요. 그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기억이 나죠?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보였는데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스몰 L.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매그네틱 필드가 인사이드 그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매그네틱 필드는 뮤 제로에 n 곱하기 i 이렇게 되고 n은 그 단위 길이당 예를 들면 1m당 그 1m당이라고 하면 되죠. 1m당 감은 코일의 개수 그 회전수죠. 코일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감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1m라고 가면 여기 몇 번 감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n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근데 강의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에 앙페르의 법칙에서 앙페르의 법칙 부분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이제 그 플럭스를 주게 되죠. 근데 플럭스인데 여기 고리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얘를 한 루프만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플럭스가 있죠. 이 매그네틱 플럭스가 있는데 요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요 플럭스를 파이라고 부르기 전에 파이 1이라고 불러요. 요게 B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for a single loop에 대해서. 근데 이 시스템 솔레노이드 전체가 받는 전체를 관통하는 관통이 말이 좀 이상한데 전체에 미치는
플럭스는 사실은 phi1이 아니라 phi에다가 phi는 phi1에다가 그 감은 총 수를 곱해야 되죠.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감은 총수가 얼마냐면 사실은 단위 길이당 n에다가 l을 곱하면 이게 전체의 코일 회전수죠. 회전수? 감은 수죠. 이렇게 해야 이게 전체에 미치는 플럭스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루프 하나가 플럭스 하나를 phi1 하나를 관통시키니까 사실은 얘가 똑같은 회로가 똑같은 루프가 n개 요만큼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플럭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제 다시 쓰면 nl에다가 phi1은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마그네틱 필드는 여기서 구했듯이 μ0에 ni 이렇게 되고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이놈은 μ0에 n 제곱에 l에 a에 i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게 바로 셀프 인덕턴스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셀프 인덕턴스는 그 코일에 μ0에 n 제곱에 LA. 자,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코일을 뭘로 감았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Only on the geometry. 이게 얼마나 촘촘히 감았느냐라는 거하고 그죠? 요거는 사실은 부피죠.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 이건 부피죠. 부피에다가 얼마나 촘촘히 감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그네틱 컨스탄트 요거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셀프 인덕턴스고요.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하고 하고 이제 그 일렉트로모티브 폴스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렉트로모티브 폴스는 우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의 이제 고리에 형성되는 전압이잖아요. 기전력 한 바퀴 도는 기전력인데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다르게 쓰면 얘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죠. 플럭스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플럭스의 시간의 변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것이고, 근데 이게 인덕턴스의 정의에서 파이는 L 곱하기 I니까 L은 시간과 무관한 어떤 geometric constant죠.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기전력이 전류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셀프 인덕턴스가 된다. 자, 얘를 지금부터는 그냥 인덕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셀프 인덕턴스를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요. L은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M은 아까 뮤추얼 인덕턴스는 여전히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를 부를 거고요. 두 개를 구분을 해서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얘는 결국 패러데이의 법칙의 결과예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의 결과고요. 패러데이 법칙의 다른 표현이죠, 사실은. 패러데이 법칙의 다른 표현이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to think. 생각할 점.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회로가 있는데,
회로에서 어떤 회로에서 회로라고 그냥 뭐 전선이라고 합시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실험을 한번 하나 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저기 전기 코드를 꼽았어요. 그러면은 전기 코드에 지금 내가 저기 어떤 전열기를 작동시키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전선을 갑자기 잘라요. 전선을 자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응? 가전제품 같은 걸 절대 하지 마시고 좀 작은 거 가지고는 해볼 만해요. 뭐 꼬마 전구 같은 거 가지고. 자, 그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 전선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류가 갑자기 스톱이 되죠. 갑자기 전류가 스탑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전선이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얘를 확 잘라요. 확 자르면 갑자기 확 잘랐어요. 응?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놈이.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놈이 잘라지면은 그러면 전류가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는 이게 I라는 전류가 흐르다가 갑자기 전류가 I0라고 합시다. I0가 갑자기 0으로 되죠. 그죠? 0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실은 이 dt분의 di가 굉장히 크죠. 매우 크다는 얘기죠. 뭐 무한대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전력의 크기도 뭐 셀프 인덕턴스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얘도 매우 크죠. 자, 매우 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게 전압이 무지 커지면은 번개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파크죠. 스파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종의 디스차지. 그 안에 있던 전하들이 이온이나 뭐 전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엄청난 전압차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거 실험하지 마시고. 근데 합선이 된다든가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비 오면 위험한 게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 전선이 합선이 된다든가 하면 갑자기 전류가 변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죠.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뭐냐면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에 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전류의 회로에서 급격한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엔 굉장히 강한 볼티지, 그러니까 기전력이 전압이니까 기전력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실 번개 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마찰에 생기는 거지만 그거는 그 기류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실제 이거보다 좀 마일드한 경우가 뭐냐면은 참
패러데이의 법칙을 지금 이미 했고, 자, 이보다 좀 마일드한 경우가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저 어떤 서킷이 있어요. 회로가 있는데 초기에 이제 꺼놨어요. 초기에 전원을 꺼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켜면은 사실은 위에서 일어난 것처럼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 안에 회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편의상 우리가 뭐 레지스터를 쓰기도 하고 인덕터를 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커패시터라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아직 도입을 뭐 예전에 했지만 커패시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제 회로는 그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장치를 넣기도 하지만 장치를 넣지 않아도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치를 넣지 않아도 저항은 존재하고요. 물론 굉장히 이제 도선 중간에 저항을 임의로 넣기도 하죠. 저항이 큰 물질을, 적당히 큰 물질을. 인덕터는 보통 코일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까 솔레노이드 같은 거. 인덕터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항상 있는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있는 거고. 얘는 사실 옴의 법칙인데 옴의 법칙은 펀더멘탈 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우리가 뭐 회로에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뭐 그 쿨롱 가우스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디든지 회로가 있는 한 어디든지 존재해요. 사실은 회로가 없어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모든 그 전자기 현상에는 그걸 이제 단순화한 것뿐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었고요. 만약에 이 회로에서 그래서 전원을 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플러그인을 해갖고 플러그인을 하면 그 어떻게 커런트가 흐르게 되느냐 이제 그 문제고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뭐냐면 문제는 그 전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기전력 입실론 제로 볼티지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 이게 이제 그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턴온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 얘를 조금 한번 정량적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볼티지가 이만큼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볼티지가 떨어지고 여기서도 이제 볼티지가 인가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원래 저기 옴의 법칙만 따지면 우리가 이 V는 전류에다가 그 저항을 곱하면 되는데 RI 이렇게 할까요? 상관은 없는데 지금 커런트가 변수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인덕터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전류가 컨스탄트로 흐르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니라 얘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의 이야기고요. 직류에. 근데 지금 플러그인을 하는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플러그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압이 여기서 이만큼도 있지만 거시기 뭐야? 그 아까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인덕턴스 때문에 이러한 기전력이 또 생기죠. 마이너스 T.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소스의 기전력이고요. 소스의 그 볼티지고요. 전압이고요. 이놈은 마이너스의 이놈은 그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한 그 기전력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타임 디펜던트한 경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일단은 결과부터 먼저 적읍시다. 결과부터 적으면 결과만 먼저 그림을 그릴게요. 대충. 결과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이게 전류라고 하면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고 이거는 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어떤 값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값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이 값이 도달할 텐데 요거는 우리가 오메 법칙에서 나오나 R분의 이프실론 제로가 되고 사실 초기엔 0이었으니까 이걸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게요. 자, 이걸 풀어보면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식을 우리가 스타를 붙이고 자, 이퀘이션 스타를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간단한 표현식으로 실제로 많이 쓰는 건데 도트를 쓴 거를 우리가 그냥 한 번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를 도트를 쓰고요.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제 점을 두 개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합시다. 실제로 많이 쓰는 노테이션이고요.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 상수를 미분하면 0이고 여기서는 이걸 한 번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이 들어오죠.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L에 I에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우변은 R은 그냥 상수니까 놔두고 I를 한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또는 얘가 이제 뭐랑 같아지냐면은 I 더블 더트를 I 더트로 나눈 게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얘는 뭐랑 같으냐면은 dt분의 d에 자연대수 로그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거예요. 자, 이거 미분의 성질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걸 이제 로그의 i는 이게 아니지. 자, 이걸 다시 한 번 미분한 게 이게 상수니까 로그 i가 i 도트 이렇게 되죠. 로그의 i 도트가
로그 I 도트가 마이너스 L분의 R의 T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뭐 상수를 우리가 A라고 할까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얘가 I 도트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나누기 L 곱하기 T 에다가 이제 상수가 사실은 앞으로 붙어서 여기는 다른 상수가 붙겠죠. 여기는 라지 A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적분하면은 익스포넨셜 적분은 어차피 가지고 그 자신이 되니까 그 자신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개수는 unknown 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물론 적분하면 L분의 R이 뒤집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 별로 상관이 없고 또 다른 변수가 나올 거예요. 알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오버 L의 T 플러스 베타 상수가 하나 나오니까 부정적분이라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의 의존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t equal 0일 때 아직 켜지 않았을 때니까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t가 충분히 크면 이 값이 epsilon 제로분의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는 스테이트가 되고 결국은 그냥 그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은 무의미하고 여기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큰 의미가 없어지니까 스테이트로 가서 얘가 0이 되고 결국은 요 항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두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아래 거부터 생각하면은 t 이퀄 무한대면은 요 값이 0이 되잖아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요 값이 0이 되고 따라서 베타가 되죠. 베타가 R분의 엡실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 이퀄 제로를 다시 넣으면은 그 i의 t 이퀄 제로를 넣으면은 이게 알파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이놈은 마이너스 R분의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R분의 엡실론 제로 놔두고 공통으로 있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 나누기 L에 T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략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대략 1/2가 되는 이 지점이 아니요, 이 1/2가 아니지 이쪽이 이쪽이 1/2가 아니라 이쪽이 1/2죠. 아무튼 중요하진 않은데요. 중요하진 않은데 대략 여기 트랜지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은 L분의 RT가 1 다른 말로 하면은 T가 R분의 L 되는 지점에서 얘가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제 일종의 커런트가 인가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인덕턴스가 없다면 물론 실제로는 인덕턴스가 없을 수가 없죠. if
L 이퀄 제로라면은 이게 이제 전류가 갑자기 이렇게 켜질 수가 있는데, 응?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스텝 와이즈. 인덕턴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덕턴스가 항상 존재를 하고요.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패러데이 법칙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인덕턴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에너지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일렉트릭 에너지를 했던 기억을 아마 할 텐데,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보였죠. 우리가 이걸 전하들을 모으는데 얼마만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구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U라고 썼던가? U라고 쓰고, 얘가 2분의 1에 엡실론 제로에 인티그랄 2제곱에 D 적 볼륨 인티그랄.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 필드를 제곱을 한 다음에 일렉트릭 컨스탄트 엡실론 제로 곱해서 2분의 1로 나눠줘. 이건데, 필드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자,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는 우리가 결론부터 쓰면 그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씁시다.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는 우리가 굉장히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상수만 다르고 거의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할 텐데, 정확한 유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도도 할 거고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번호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앞의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강의 영상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얘는 일렉트릭 폴스에서 와요. 그죠? 왜냐하면은 얘 일렉트릭 포텐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데,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은 예를 들어 차지 두 개를 생각합시다. 그 차지 두 개가 부호가 같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유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차지 두 개를 가까이 붙이려면은 힘이 들어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만 드는 게 아니라 힘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렉트릭 폴스가 이제 does work, 일을 해갖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To establish configuratio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 초에 했었어요. 자, 근데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는 우리가 매그네틱 폴스 할 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텐데, 이
이게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는 매그네틱 폴스로부터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는 매그네틱 폴스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매그네틱 필드 할 때 자기장 이야기할 때 매그네틱 에너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고요. 이 패러데이의 법칙을 한 다음에 하는 이유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매그네틱 폴스, 그 로렌츠 폴스 있죠. 로렌츠 폴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로렌츠 폴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얘가 그 어떤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있다고 치고요. 어떤 Q라는 전하가 있는데 그 여기 자기장이 어딘가 걸려 있겠죠? 자기장이 어딘가 걸려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는데 그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얘가 어떤 운동을 하나 이걸 다르게 그릴까요? 자기장을 이쪽으로 그리지 말고 자기장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저기 우리가 나오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자기장이고요. 균일하게. 그러면 로렌츠 폴스에 의해서 그 힘을 얘가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것과 수직이죠.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놈이 로렌츠 폴스가 Q에 V 크로스 B 이렇게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V라고 하는 방향이 뭐냐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F에다가 힘을 줘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근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뭐가 되냐면은 힘은 여기 Q, V 크로스 B가 되고요. 이 경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뭐냐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게 되죠. dt 동안에. 그죠? 이쪽으로 이만큼 dt 동안에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v dt만큼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서로 수직이죠. 수직이라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항상 0이죠. 자, 그래서 원운동을 우리가 시키면 구심력에 의해서 원운동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원운동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뭐 천체 운동 같은 걸 배웠을 텐데 간단히 그 지구가 태양에 의해서 힘을 받지만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거의 원궤도라고 하면 원궤도라고 하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중력과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은 지구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 대해서 어떤 끊임없이 일을 한다면 지구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예를 들면 미케니컬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 미케니컬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 계속 속도가 빨라지겠죠. 계속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게 지구가 지금처럼 있을 리가 없었겠죠. 벌써 해체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 때문에 벌써 해체되고 없어졌겠죠. 아무튼 자,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F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방향이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요. 마그네틱 포스는 자기력은 일을 하지 않고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마그네틱 폴스는 에너지와 그 마그네틱 폴스는 그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와 무관한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에는 에너지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자기 에너지, 매그네틱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 그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